안녕하세요. 정인석입니다. 자, 여러분, 발성에 대해서 또 특히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다른 발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단어나 문법, 독해를 공부하지 실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발성을 특별하게 배운다는 것을 아마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5년간 KBS, MBC, SBS 또는 신동아 여러 잡지 등을 통해서 이 발성에 대해서 많이 연재가 되고 저는 방송에 나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성으로 어떻게 영어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 발성에 대한 그 존재, 그 가치 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문법이나 독해 단어를 특별하게 따로 외워서 공부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했었다면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좀 많은 교육의 열이 많아서 요즘이야 거의 학교를 다니지만 예전에 7, 80 넘었던 어르신들은 글자를 모르시고 말씀만 잘하신 것입니다. 미국 가면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문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자를 모르고 그냥 말로 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또 영어 공부할 때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일반, 외국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영어 안 됩니다. 저한테 미국서 똑같이 미국에서 일본어하고 영어를 3년씩 공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어는 3년을 해도 되지 않지만은 일본어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국제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3년 동안 일본어는 되는데 어떻게 영어는 안 됩니까? 영어는 매일 거기서 생활하고 쓰는데도 말이고. 자, 그래서 그럼 일본어는 왜 되는지, 왜 영어가 되는지 한 1시간 30분 정도 제가 국제 통화를 했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되면 다 돼야 되겠죠. 근데 글자로 안 되고 오히려 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본어만 하더라도 우리말과 비교해보면은 이 음의 주파수가 우리 음이 높습니다. 일본어는 낮고요. 그리고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 일본어 보게 되면 영어가 월등히 높습니다. 자, 이 주파수가 높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엇이든지 잘 몰라도 다 듣고 말하고 기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예전에 공항에서 바로 나오면서 한국에 처음 오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방송을 넣어서 이 우리나라 말 긴 거, 설악산은 아름답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한국말로 좀 긴 거 이런 말들을 그대로 외국인에게 시켜봤습니다. 근데 아주 잘 따라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보다도 주파수 음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음이 높은 것은 이 주파수 음이 작은 언어는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잘 듣고 뜻은 모르지만 그대로 말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이 높기 때문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 400 정도의 주파수 높습니다. 일본어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는 우리는 몰라도 자연적으로 듣고 따라할 수 있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는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는 우리 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영어를 하려면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발성이 있는 겁니다.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주파수를 높여주는 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음의 주파수만 높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게 됩니다. 뜻을 몰라도. 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어린이들 중에는 뜻을 몰라도 듣고 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다 말합니다. 그런데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른다고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알아도 말이 안 돼요. 단어를 알아도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는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멀리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게 되면 아주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영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되면 뭐 연수가 해야 된다. 안 되면 외국인 하고 살아야 된다.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상한 생각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연수 1년 갔다 온다, 또 유학 뭐 3년, 5년, 뭐 7년, 8년 갔다 오더라도 영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어가 어떻게 잘 안 됐는지를 실제 외국 유학 갔다 온 한 3년 정도 갔다 온 여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학교 수업을 받는지, 또는 실제 말이 잘 되는지, 이런 경우를 한 몇 년 있은 사람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고 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야, 뉴질랜드에서 3년 살다 왔죠? 이 마이크 받으시고 질문 잘 답해보십시오. 살았는데 학교 공부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셨는데 어떻게 잘 영어를 구사하면서 학교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학교 책 보고 이제 듣는 거는 듣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계속 과목에서 나오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공부한 거지. 선생님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 그냥 책 보고만 공부한 셈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있었을 때 사회에 나와서 그러면 생활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셨죠?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눈치도 생기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생각하고 그냥 짐작해서 알아듣고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그쪽에서 방영하는 뭐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잘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더 힘들고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TV나 라디오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유학 가기 전에는 네, 그래서 몇 년 살다 보고 공부하다 보면 네,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생각하고 지금 갔다 온 경험으로 봐서 네. 어떻게 달라졌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년, 적어도 3년 이상이면 거기서 생활하고 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이전에 가지 않으면 3년, 5년을 살아도 제 주변의 유학생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중학교 이전에 그 외국에 나간 사람은 어느 정도 말을 하고 네, 좀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 가면 우리 사라에는 몇 학년 때 갔죠? 고2 때 갔던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말이 잘 안 된다. 그 강의도 좀 어렵고 그리고 왜 책만 보고 막 독서하는 모양이죠. 그런 식으로 몇 년 갔다 오게 되면 누군들 다 알면 몇 년 갔다 오시니까 영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틀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그 말 자체가 이 어릴 때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좀 들어서 가게 되면,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가게 되면은 언어 자체가 어눌해지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3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15년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 의사소통도 다른 제가 그 경험 있는 그 사람들,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고등학교 때 이민 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한 10년, 15년 있다가 왔는데도 영어 스피킹 들어보게 되면 그렇지 못해요. 뭔가 이상해. 한 콩글씨 같아요.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역시 언어는 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득을 한다 하는 경우를 조금 전에 중학교 이하로 가는 사람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이런 말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 공부를 해보죠. 이제 이 발성하고 있고 분출하고 있는데 어때요? 네, 처음에는 힘들기도 한데 발성하고 나서 영화나 영어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처음보다 되게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한 지 얼마 됐죠? 9일, 10일 정도 됐어요.
자, 9월 12일 됐는데 영화가 잘 들린다. 네. 외국에서 3년 살았는데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비교가 대단히 차이가 나죠?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 외국에서 할 때는 몸에 체득이 안 돼서 그냥 무조건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영어 발성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영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어를 몸으로 체득하게 해서 무엇이든지 듣고 말하고 기억되고 읽고 쓰는 그 내용인데 그거는 글자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단어에서부터 문장까지 영어의 어순을 그냥 몸으로 체득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생각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듣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뒤에서 그 뉴질랜드에서 한 3년간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참으로 이 발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얘를 잘 우리는 이제 다 숙달내기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린이들이 그 영어 스피킹을 할 때 이 분철을 제가 시키는데요. 이 분철은 바로 몸에 체득된 만큼 스피킹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음은 우리 음하고 틀려서 우리 음은 호흡을 내리면서 말을 합니다. 영어는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소리도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린다, 말이 안 된다, 기억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하고 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 좀은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어린 7살 이 수빈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빈 학생 이거 발생하는 지 며칠 돼요? 몰라요? 네, 한 9일 됐습니다. 7살이니까 자기가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잘 모른다. 자, 우리 수빈이 영어 발생했죠? 크게 해보세요. 발생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발성하면서 스피킹을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그 자신 있는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자, I think you need to call the chief. 이걸 연결해서 I think you need to call the chief.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 수빈 학생이 말할 때는 I think 이렇게 음을 하나하나씩 끌어올리면서 말합니다. 자, 수빈 학생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네, 모르죠? 자, 이 뜻은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이 음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발성하면서 이 분철 스피킹에 이 문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뜻을 알고 말을 한다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뜻을 많이 알고 단어를 많이 알고 문장을 알아도 실제 잘 안 들리고 말이 안 됩니다. 뭐 하라고 하면 잘 자기 우리 한국말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은 왜 나오겠습니까? 들어보시게 되면은 음가 하나하나를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태어나면서 우리는 호흡을 내리면서 음을 한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국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발음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성주 학생,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한국말로 하면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아무리 짜라 해도 저는 이 성주 학생의 한국말을 제가 발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이미 영어로 몸이 체득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도 조금 우리나라 말은 좀 음이 내려가면서 딱딱하게 좀 짧게 끊어지는 발음인데 저는 좀 어눌하면서도 좀 음이 늘어나는 이런 발음입니다. 그거는 체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체득이 되면 체득된 대로
나오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고 암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종빈 학생은 선생님한테 한 25일 정도 발성하고 분철을 했죠.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 기억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습니다. 왜 잘 안 됐다고 생각하죠? 달성을 안 했습니다. 아, 발성을 해보니까 기억이 잘 돼요? 네. 그러면 발성을 하기 전에는 왜 잘 기억이 안 되는지 잘 몰랐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한 25일 정도 했는데, 네. 지금 어때요? 잘 들리고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영화는 잘 들립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종변 학생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문장 하나 있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배웠던 거 아무거나 해보세요. 네. 네. Where do I have to do it? 자, 그렇게 말하면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따라하겠죠. 왜요? 뭐하냐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 말은 그냥 Why do I have to do it? 이래야 되잖아. 네. 근데 영어는 Why do I have to do it?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Why do I have to do it? 이렇게 발음 빨리 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네. 근데 우리는 Why do I have to do it? 이렇게 음이 내려가는데 영어는 Why do I have to do it? 음을 하나하나씩 끌어올리죠. 이게 이런데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5일 해보니까 이제 발성을 해야만이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발성을 하다 보면 기억이 됩니다. 사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7, 80 먹은 어르신들도 실제 초등학교 안 가보면 글자를 모르세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신데 글자를 모르시더라도 말씀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글자를 외워서 암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글자를 공부해서 이 글자를 공부해가지고 언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발생만 했는데도 학교 시험을 쳐보면 시험이 잘 쳐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음을 올리니까 듣고 말하기는 좀 되겠다고 인정하겠는데 무슨 시험까지 글자까지 잘 아느냐 하는데 그 실제 그 경험한 그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현 학생 이 공부를 한지 한 3, 4개월 만에 모의고사 성적이 좀 올라갔죠. 크게 해보세요. 네.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네. 두 번의 시험을 쳤는데 네. 원래 점수는 몇 점이었는데? 점수가 여기서 이 발생하기 전에 50점. 50점? 그 50점이었는데 두 번의 끝에서 몇 점까지 됐어요? 83점. 83점까지 올라갔다. 그럼 그동안에 가면 영어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학교 다니는데 그 책도 안 봤어요? 학교에서는 그 배치는 좀 공부했어요. 그런데 발성을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져서 점수가 올라갔습니까? 문장 구조나 그런 게 예전에는 문법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봐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발성만 했는데 문장 구조가 문법, 독해 구조가 안에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이 발성 안에는 이미 어순이 있습니다. 어순이라면 문법 구조인데요. 이런 어순이 몸에 자연스럽게 이 글자가 아닌 이 음으로, 체득으로 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장 구조들이 눈에 호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글자만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 발성을 하게 되면은 엄청 그 시험에도 예전에는 잘 안 풀리고 어려웠던 것이 한눈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이 문장 구조나 이런 게 한눈에 보이게 되면은 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토익이나 토플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발성을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니까 점수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는 발성 안에는 이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자는 없지만 몸으로 체득될 수 있는 영어의 어순, 영어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발성을 하게 되면 2배 이상 이해력과 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다 하는 경우를 실제 학생에게 들어봤고요. 또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은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는 콩글리시 발음, 우리 호흡을 내려서 하는 발음을 콩글리시라고 하는데 그런 발음과 그다음에 영어 하는 발음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잘 기억이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동규 학생 영어 문장을 선생님이 그 분천했을 때에 선생님이 하는데 그거 하니까 기억이 잘 돼야 돼요. 처음엔 잘 되지 않는지.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한 문장을 뭐 하루 이틀 해도 잘 안 되지 뭐. 네. 차라리 그거를 우리식으로 외웠더라면 한 10분 만에 안 외웠겠습니까? 배우고 남았을 거예요. 예, 외우고 남았었는데 그것을 한 이틀 동안 하고 몇 시간씩 했는데 이틀 동안 몇 시간씩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전하기 전에는 발성 영어 아직 5분 7일 단기 있어서 안 배웠고 나중에 이제 자동적으로 영어권 자체가 좀 기억이 좀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됐을 때 되죠. 네. 자, 이렇게 어린이들이 아직 뭐 발생이 됐다 모르지만은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듣고 말하고 기억되고 문장 어순 구조가 몸에 자동적으로 체득된다 하는 그 과정만 여러분이 아시면서 또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외국에서 몇십 년 살았던 사람들처럼 원어민 스피킹으로서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됐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초과정만 배웠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더 나아가다 보면은 기초가 아닌 이제 정상적인 영어 스피킹은 우리식이 아니고 영어식의 그 발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득 자체가 우리 호흡이 아니고요. 영어 호흡으로 끌어올라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발성 안에는 이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하는 것은 영어 발성이고 호흡을 내리면서 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 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호흡을 더 짧게 끌어내리면 일본어 발성입니다. 일본어는 전 세계에서 음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유럽권, 영어권에 있는 언어들을 잘 못합니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음들은 첫째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글자를 외우고 단어를 외워도 들리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안 됩니다. 듣기, 말하기, 기억이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러한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제가 대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색다르게 보시고 발성은 한마디로 우리가 컵이 있으면은 컵 밑둥 역할을 합니다. 컵 밑둥이 없어지면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셉니다. 차질 않습니다. 그런데 컵의 밑둥이 단단하다. 딱 받쳐 있으면 물을 부은 만큼 그대로 차서 같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발성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백순 학생, 이거 한번 했던 경험담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발성했을 때 본인이 발전됐거나 잘 들린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단어, 독해 이런 글자 위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발성을 하다 보니까 듣기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학습법이 다 유추해서 듣기,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의존해서 그 상황을 대충 파악하는 거라면 이거는 되게 또렷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애들이 이
발성을 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듣기에서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고 암기하는 그 과정이 기억으로 대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이는 신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체득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기억. 그래서 애들은 체득이 빨리 됩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이해력을 커버를 하죠. 어린이들은 영어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체득된 내용 그대로 말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단어부터 문법, 문장 이런 걸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성은 이 영어는 영어 음의 주파수가 한 3,000 정도 되는데 3,000 정도의 주파수만 체득을 해서 운동을 해서 올려주게 되면은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자동적으로 듣고 말하고 기억됩니다. 조금 전에 그 수빈이 7살 먹는 이 학생도 영어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도 자기 체득된 만큼은 기억이 돼서 그것도 우리 언문이 아니고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어린이 언문으로서 자기가 기억을 해서 문장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득이다. 어릴수록 빠르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이 신경이 노화되기 때문에 조금 느리지만은 그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최고의 학생은 나이 70까지 가르쳐봤는데 70살도 한 3년 가르치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체득은 바로 글자가 아닙니다. 몸으로 익힌다. 몸으로 영어 어순이나 영어 프로그램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글자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면서 글자 보면은 자동적으로 읽고 쓰고 하는 것처럼 문법이 필요 없고 그냥 듣고 말하는 대로 읽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발성을 특별하게 보시지 말고 언어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언어보다 음이 높은 영어를 포함한 유럽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이런 모든 언어들은 일단 그 나라 발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그 모든 기본이 몸에 체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고 글자 보면은 또 읽고 쓰게 하면은 문법 필요 없이 읽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자동적으로 책도 읽고 신문을 자연스럽게 역자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더라도 이게 뭔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신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미 몸에 체득이 안 된 상태에서 글자를 외웠기 때문에 글자를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 틈이 있습니다. 물을 보면 항상 샌다는 겁니다. 그 틈이 막아지지 않으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리듬 있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평생 동안 언어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사람. 특히 요즘 연수가고 몇 년씩 갔다 오죠? 갔다 오면 영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유학 갔다 온 우리 뉴질랜드 갔다 온 우리 사람 학생을 보면 여러분이 설명 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발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아니라도 음을 들어서라도 이 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스피킹 해내는지 한번 우리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저 성현이 학생하고 재영이 학생하고 한번 해보세요.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John's grandpa used to be a lawyer, but he retired last year.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John's grandpa used to be a lawyer, but he retired last year. 자, 금방 이 문장이 길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외국 사람이 빠르게 했던 대로 발음을 합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 어떻게 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 대만.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예, 이 사람은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됩니까? 어때요? 자, 기억이 잘 된다면 그만큼 영어는 음을 끌어올리면서 스피킹을 해야만이 듣기 기억이 됩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질문도 많겠지만은 발성이라는 것을 과연 해가지고 영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는 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발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음을 들으면서 신경에 그대로 한국음 자체가 어순이 모든 게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자 1, 2년 읽고 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모국어는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음보다도 음이 크기 때문에 큰 음은 첫째 들리지 않는다. 우리 일본어는 우리 음보다 적기 때문에 첫째 들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뜻을 안 들어보는 또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글자 어느 정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말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부적 느낌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면 자랑합니다. 왜? 누구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발성은 모든 게 평균합니다. 자,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은 만큼 수확이 좋듯이 발성은 발성한 만큼 그 결과가 정확하게 누구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동물은 안 됩니다. 그럴 만큼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시험을 치거나 듣고 말을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 말 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가르쳐 왔고 또 외국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이대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면 발성은 어떻게 하죠? 이 경경막을 위로 하고 목을 좌우로 입 당기면서 소리를 내죠, 그죠? 같이 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몇 시간씩 반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이, 영어 음은 우리 음과 달라서 음이 모이면서 길고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음은 음이 퍼지고 짧고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조금 전에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은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이래 합니다. 제가 흉내를 내도 잘 못 냅니다. 우리 콩글리시를 한번 내봐요. 누구 잘 아나?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합니다.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자, 근데 영어로 하면 음을 끌어올립니다. 네. 잘 보세요. 이 음가가 음이 모입니다. 네 하면 네 붙여갖고 네, 히, 입, 위, 미, 이리, 위, 얼, 미리, 벌, 위, 입, ears, 50 years. 이거 조금 더 천천히.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좀 더 빨리 할까요?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They've been married for 50 years. They'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They'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음이 모이면서 높고 길지요. 근데 우리는 they가 아니고 they, have가 아니고 have, being가 아니고 been 이렇게 해서 they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기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린 음은 한국 음이 영어 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기억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음에 맞게끔 발성이 되어 있고 주파수 올라가줘야만이 자동적으로 듣고 말하고 하지요. 그
아무리 글자를 많이 알아도 그 나라 음의 주파수에 체득이 안 되게 있으면은 요걸 한번 돌아서 잊어버려요. 그럼 항상 이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기,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공부를 해도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체득으로 달성으로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